자, 예를 하나 듭시다. 제가 하나 예를 들게요. 여러분들 이 소프트웨어 월렛이라고 부르는 토스트 월렛을 설치를 합니다. 여기서 지갑을 하나 생성해요. 자, 그럼 이 지갑은 어떻게 생성되는 건가요? 여기에 대해 정확히 알고 계신 분 계세요? 권리? 네, 여러가지 답변이 나오네요. 네,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답변 주시는 거, 그리고 답변을 안 주시더라도 여러분들 한번 개인적으로 생각해 본 것들 있잖아요. 다 맞아요. 상식적으로는 그게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에 사용된 거는 블록체인이라는 신기술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좀 이 디테일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이거는 사실 지갑 주소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XRP 레저상에 어떤 계정을 하나 가져가겠다라는 행위를 하는 순간에 사실은 XRP 레저상에 시크릿 키를 랜덤으로 고르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내가 소프트웨어 월렛을 설치해서 지갑을 만들게 딱 하는 순간에 지갑 주소를 하나 만들어내거나 또는 지갑 주소를 하나 고르는 게 아니라 시크릿 키, 어떤 계정을 쓸 때 사용하는 비밀번호 있잖아요. 비밀번호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더 와닿겠죠. 그거를 랜덤으로 하나 고르는 겁니다. 그냥 무수히 많은 여러가지 시크릿 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눈앞에 열쇠가 막 수없이 많이 있다고 보면 돼요. 한 1경 또는 그 이상, 진짜 셀 수 없이 많은 키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집어드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집어든 시크릿 키가 있겠죠. 시크릿 키. 시크릿 키가 있으면 그냥 그냥 비밀번호라고 부르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그게 좀 더 잘 와닿으니까. 시크릿 키를 어떤 연산을 해서 우리가 쓰는 XRP 주소 또는 여러분들 얘기하신 것처럼 지갑 주소 또는 지갑이라고 부르는 이 소문자 R로 시작하는, 그 다음에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길게 적혀있는 요 거를 생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뭐 지갑을 만든다, 지갑을 생성한다, 이 행위는 일단 랜덤한 시크릿 키 하나를 고르고 그거를 어떠한 연산을 통해서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는 주소라는 거, 그러니까 마치 블록체인 내에서 우리 실제 사는 곳들 다 주소를 갖고 있잖아요. 물리적인 주소. 그것과 비슷하게 블록체인 내에 주소 역할을 할 수 있는 지갑 주소 또는 계정 또는 지갑이라고 부르는 그거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만 설명하면 어떤 분들은 되게 막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한 크게 두 가지 정도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아니 그럼요 팩토리님, 그 랜덤하게 수없이 나열되어 있는 열쇠를 하나 집는 거라고 하면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똑같은 열쇠를 집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런 생각을 하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거든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다행히 그 중복이 되지 않게 수없이 많은,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중복이 일어나기 힘든, 그걸 수학적으로 증명한 수준으로 입증이 돼 있는 부분입니다. 중복된 키를 들 수가 없어요. 그걸 들려면은 진짜 지금의 컴퓨팅 연산으로 진짜 상상하기 힘든 시간 동안 연산을 반복을 해야 됩니다. 그런 일은 거의 확률적으로 의미 없는 수준으로 발생하기 힘듭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또 말씀드리면, 또 어떤 분들은 그 얘기 하시겠죠. 아니 팩토리님, 좀 있으면 양자 컴퓨터 나오고 상용화 될 텐데 양자 컴퓨터로 하면 되잖아요. 연산 겁나게 빠른 거. 다행히 양자 컴퓨터 나와도 거기에 맞춘 알고리즘을 다시 적용하면은 문제가 해결돼요. 제가 말씀드렸죠. 밸리데이터들이 기능을 XRP 레저에 추가할 수 있다고. 그리고 개발자들이 XRP 레저를 계속 버전업을 시키고 있죠. 그러니까 그 버전업 시킬 때 양자 컴퓨터가 출현했을 때 그에 맞는 알고리즘을 집어넣고, 야 우리 양자 컴퓨터 나왔으니까 이제 반영하자, 이거에 대응할 수 있도록 반영하자 하면은 끝납니다. 그럼 당연히 밸리데이터들이 투표했을 때 다 동의를 하겠죠. 해킹 나오면 안 되니까. 그럼 기능이 반영될 거고 그게 적용되면은 양자 컴퓨터에 대한 내성이 겠죠. 그렇게 정리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양자 컴퓨터가 상용화되면.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잠깐 들 수 있는 의문까지도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면 이 계정이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이 만들어지면 당연히 요 키값을 통해서 주소를 만들어냈고, 이걸 서로 공유해서 쓰기도 하잖아요. 뭔가 누구한테 이제 받기 위해서 이거 공유하는데, 이걸로 역계산해서 이거를 알아낼 수는 없습니다. 그런 관계 해시라던가 그런 기술들을 도입을 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초에 이 랜덤한 키를 집어들어서 이 주소를 본인의 소유로 만든 사람은 이 계정의 시크릿 키를 유일하게 알 수 있는 사람입니다. 물론 해킹을 당하면 이제 다른 사람도 알 수 있지만, 그런 약간 비정상적인 방법의 경우는 제외를 하고 말씀드릴게요. 정상적인 케이스의 경우에는 이 사람만 오직 알 수 있겠죠. 그 얘기는 뭐냐, 이 계정의 주인만이 이 계정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현실세계와 빗대볼까요? 현실세계도 비슷한 케이스가 있죠. 여러분들 은행의 계좌를 틀면은 그 계좌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거는 여러분들밖에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아니죠. 물론 법의 보호 아래서는 여러분들 본인 소유주만 행사를 할 수 있지만, 냉정하게 잘 생각해 보세요. 그 계좌에 대해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확실히 하나 더 있죠. 누구죠? 은행. 내가 계좌를 만든 은행. 거기 서버에 들어있는 거잖아요. 걔네가 마음대로 할 수는 있어요. 다만 걔네가 그걸 못한 이유는 법으로 보호를 받기 때문이에요. 그 짓거리를 했다가는 그 은행이 법에 의해서 된통 두들겨 맞겠죠. 그래서 보호받을 수 있는 거죠. 법이 없으면은 은행이 당연히 꿀꺽 하겠죠. 이거 내꺼 이러면서 꿀꺽 하겠죠. 자, 그것과 다르게, 현실 세계와는 다르게 블록체인에서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왜 그러죠? 블록체인에는 그런 존재가 없어요. 정부기관 같은. 그냥 분산화되어 있어요. 그 누구의 통제도 따르지 않습니다. 그냥 정해져 있는 규칙대로만 갑니다. 근데 XRP 레저는 퍼블릭 레저고, 정해진 규칙은 그 누구도 이 트랜잭션을 롤백 시키거나 남의 계정을 뭐 어떻게 컨트롤 할 수가 없어요. 이 얘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린 이 얘기는, 이 계정의 주인인, 이 시크릿 키를 들고 있는 사람만이 이 계정을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 누구의 간섭도 존재할 수가 없어요. 설령 리프사일지라도. 리프사도 컨트롤 못합니다. 그럴 권한이 없어요. 암호화폐 거래소요? 암호화폐 거래소는 암호화폐 거래소 역할을 하기 위해 XRP 레저 상에 본인들의 계정을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왜냐면 입출금을 받아야 되니까. 고객의 입금도 받아야 되고, 고객이 출금해달라고 하면 출금을 해줘야 되니까 XRP 레저 상의 계정을 최소한 1개 이상은 갖고 있습니다. 모든 거래소들이. 그래서 그렇게 최소한 1개 이상 갖고 있는 본인들의 계정만 컨트롤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계정에서 벗어나면 암호화폐 거래소도 아웃 오브 컨트롤, 아무것도 못해요. 벗어나면 끝입니다. 왜냐면 XRP 레저의 규칙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식으로 분산화되어 있게, 어떻게 보면 되게 아이러니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날에 가장 분산화된 암호화폐기 때문에 오히려 실수로 내가 누군가한테 잘못 입금을 했다. 나는 내 계정에 입금을 하려 했는데 내가 키를 오타를 내갖고 엉뚱한 사람한테 입금을 했어요. 그런 거 못 찾아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방금 설명드린 이유 때문에, 가장 분산화되어 있는 암호화폐이기 때문에 다른 계정에 대해서 강제적으로 제재를 가하거나 그럴 수 없어요. 일례로 제가 하나 비유를 드리면, 이오스 예를 들까요? 이오스 같은 경우는 그 EP라고 부르는, BP라고 부르는, 그리고 이오스 블록원인가요? 이오스 개발한 그 주체, 컨트롤하는 주체, 블록원이라고 부르는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걔네들은 이게 그거죠. 이오스 같은 경우는 프루프 워크가 아니라 POS죠. 지분증명입니다. 그래서 이오스를 많이 들고 있는 애들이 좀 약간 컨센서스에 관여를 할 수 있거든요. 이오스 같은 경우는 블록원과, 그리고 블록원과 그 밑에 있는 BP들이 같이 합의만 보면 트랜잭션도 돌려버릴 수 있어요. 예전으로. 실제로 예전에 그걸 하려고 했다가 논란이 되게 많이 들었죠. 어떤 것들 뭐 소각시키겠다 막 이런 것들 하려다가 합의하에 굉장히 논란이 들었죠. 근데 그것과 다르게 XRP 레저는 안 돼요. 할 수 없어요. 불가능해요. 지금 규칙에서는 그런 거는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지금 규칙상에 그런 거를 그 누구도 할 수 없어요. 다만
다만요, 어떤 게 가능하냐면 밸리데이터들이 투표를 합니다. 어떤 투표를 하냐면 이제 우리도 기존의 규칙을 벗어나서 이런 식으로 잘못 입금된 거를 회수할 수 있게 트랜잭션을 롤백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합시다. 이거를 안으로 놓고 밸리데이터를 투표해서 80% 이상이 동의를 하면 그 기능이 XRP 레저에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반영이 됐죠. 그럼 그 기능을 활용해서 롤백을 시킬 수 있어요. 잘못 보낸 거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게 좋은 일일까요? 마냥 좋지는 않습니다. 양날의 검이에요. 아까 이오스 케이스를 말씀드렸지만은 그런 경우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실수로 피해를 볼 수 있는 분들에 대해서 구제 활동은 할 수 있겠지만 문제는 이걸 악용할 수 있는 것도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게 실제로 피해로 인한 건지 아니면 이걸 악용해서 누군가가 부당한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건지 그 판단을 누가 합니까? 누가 하죠? 그 판단을? 그걸 누가 할 거며 그 하는 사람이 항상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다는 그 근거는 어디에서 나오죠?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거 악용하면 끝나는 거예요. 판단하는 주체가. 모든 게 엉망이 돼버리죠. 그래서 리프사는 애초에 XRP 설계를 그 누구도 터치할 수 없게 만든 겁니다. 가장 분산되게 그렇게 설계를 해버린 거예요. 덕분에 이제 지금 같은 뭐라 해야 될까요? 실수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자들은 어떻게 구제를 받을 수단은 없어졌지만요. 금융에 쓰이려면은 이게 롤백이 돼서는 안 됩니다. 롤백이랑 있어서는 안 돼요. 금융에 쓰이려면.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양자택일을 한 거예요, 리플사는. 가장 분산화된 걸 만들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배제를 시킨 겁니다. 자, 그 부분을 이해하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지금 간단히 여러분들한테 얘기가 나온 김에 설명드렸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안 좋은 일에 예방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또는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진짜 적절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이 기존의 생각은 제가 여러분들께 어차피 여러분들이 IT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설명드린 것 같은 되게 기술적인 내용은 설명드리지 말아야겠다. 그냥 리프사 비즈니스에 관련된 거 이런 것들만 설명드리면 되겠다라는 마음가짐이 있었는데 이번 일로 약간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가끔씩은 지금 여러분들이 안 좋은 일에 예방 또는 안 좋은 일이 있었을 때 대응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그런 베이스 지식을 좀 키워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가끔씩 이런 거를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기존과는 생각이 약간은 바뀐 거죠. 그래서 가끔씩 필요한 때, 적절한 때 약간 이런 설명들도 드리게 될 겁니다. 물론 이런 거 얘기하면은 대부분이 관심 없을 겁니다. 관심 없더라도 관심이 있고 그리고 그 관심이 있는 이유는 나도 이런 여러 가지 뭐 해킹이라던가 또는 안 좋은 일, 사기 같은 일에 좀 당하지 않게 예방 차원에서 또는 그런 일을 당하더라도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나는 이걸 좀 알고 싶어 하는 분들을 위해서 그게 설령 한 명일지라도 저는 이 내용을 얘기할 겁니다. 관심 없는 분들은 재미없을 수도 없어요. 재미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어쩔 수 없습니다. 저는 피해자들 예방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바뀌었기 때문에 가끔씩은 이런 거를 설명드리게 될 겁니다. 사전에 왜 이런 걸 설명하는지 누군가는 이게 재미없는 거 왜 얘기하고 있어 좀 자극적인 거 얘기해봐 이러실지 몰라도 저는 왜 설명하는지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설명을 가끔씩은 드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미리 참고를 하세요.